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랑 다음 주 아마 실시간 방송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제 목 상태가 상당히 별로 좋지 않고 건강 상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계속 이제 이 10만 달러 쪽에서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가 이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템포 좀 쉬어가지 않겠냐라는 형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65%에서 62%대까지 도미넌스가 내려가서 대부분 이제 이 효과를 좀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보았는데요. 대략 한 지금의 비트코인에 있는 시가총액을 좀 본다라고 하면 네, 대충 한 3천조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100조 원 규모에 있는 돈이 알트코인 쪽으로 좀 흘러갔다. 이렇게 단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로 인해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좀 많은 펌핑이 나왔고 잠시 좀 주춤을 보여주었던 이유도 도미넌스가 대부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타멸지수 추이는 좀 많이 내려왔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코인 추이에 있는 동향이 대부분 거래량이 완만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측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이제 디플레이션을 계속 보여줄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솔라나가 그 다음에 있는 패턴에서 밈에 있는 패턴에서 얼마나 더 추가적인 요소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민코인의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가격의 부분을 좀 상회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좀 제시를 해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도 이제 머스크 형님이 이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 차례 민코인 부분에 따른 움직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몇 가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3대 신용 평가사가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경기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부분에 따른 언급도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압박을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 포인트가 지금에 있는 금리 위치보다 어쨌든 100bp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아마 침체에 있는 문제 없이 저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그 정도만큼 여유율이 남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도 주식시장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져 있다라고 했고,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에게도 어느 정도 유입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동향에서도 JP모건의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12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은 이제 파생상품 시장 부분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따른 변동성과 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현물을 들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BITU나 BITX나 이더U나 이제 이더T 정도가 있죠. 최근 동향의 이번 주의 수익성만 본다라고 치면 대부분 많이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좀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계속 디플레이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수료 수익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냐, 그리고 당장 RWA 시장 부분에 있는 비중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솔라나 부분 측면에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민코인은 민코인에 따른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 민코인이 주는 오히려 역효과도 있었습니다. 모든 건 어떠한 기능이 생기면 우리는 순기능만 보지만 역기능을
쓴다라는 것도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기능의 추이는 자금이 잘 결집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추이로도 볼 수 있지만 역기능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러그풀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뭐 사기 부분도 약간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어떻게 이제 잡아갈 것이냐인데, 솔라나의 한 템포 좀 쉬어갈 수 있는 측면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SEC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면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의 주요 역할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규제를 어디까지 잡아줄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규제를 하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잡아줄 거고 어디까지에서 컷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결국에 이것도 성장통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솔라나에 있는 민코인의 이제 발행 규모도 아마 이제 SEC나 DOJ 부분에 이제 투자자 피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형사 법안 부분에 발의를 해서 집단 소송까지 가서 그 소송에 있는 규모로 인해서 SEC 쪽에서 이제 반응과 대응과 차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서 솔라나에 있는 밈에 있는 규모에 있는 확장성 부분에 있는 규제 툴도 어느 정도 정형화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말로는 이제 무분별하게 밈 시장도 이제 이런 규제 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한계점이 이제 도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뭐 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별의 이제 추이에 따른 규제에 있는 툴에 따라서 약간씩은 이제 밈도 조금씩 변화점이 생기는 그런 과정 추이를 분명히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때까지 이제 수수료 수익 부분에 어느 정도 한 역할대를 해주었던 게 과연 이제 이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모면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솔라나가 재평가 받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블랙록의 비들 부분이 디파이 부분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컨택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보게 되면 거물급에 있는 기관들은 여전히 인프라 쪽에 있는 관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있는 이 코인에서 그래도 수익권을 드라마틱한 것 대비보다 중수익 중이용권을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인프라 코인 위주로 가져가셔도 그렇게 손해볼 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동향을 본다라고 해도 요즘에 이제 아이겐에이어나 이더가 이제 잠깐 쉬어가는 이유도 지금 주축을 했던 게 이더파이나 아이겐에이어 있는 애들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 방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아이겐에이어와 이더파이가 어느 정도는 다시 여기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더 가준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가줄 것이다. 그리고 이 패턴이 이더리움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갈 확률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요 가격대에서 한번 쳐내고 가실 분들은 쳐내고 가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평균 단가 라인대를 350만 원 미치면 계속 더 모아서 이더리움으로 스무스를 던지는 형태로 가는 게 좋다. 근데 이더리움을 만약에 스무스를 던질 때는 항상 이더리움에 있는 장기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이 되었는지, 그리고 장기에 있는 수수료 수익성이 얼마나 지속성 있게 유지가 잘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장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전히 이렇게 도미넌스가 올라오게 되면 이런 잡트 코인들도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안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올라오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라온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긴 해요. 네, 블라스트도 거의 4.3원에서 5.6원대까지는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건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페페라고 가정을 하면 페페만큼까지는 못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리 분별은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현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현물을 누군가한테 증여하거나 물려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면 BITU로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